요즘 가장 고민인 부분들이 아이들 휴대폰을 언제 사줘야 할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일 것 같긴 하거든요. 원장님은 자녀분들 언제 휴대폰을 사주셨는지. 저 역시 초등학교 들어갈 때 첫째 아이에게 휴지폰을 쥐어줬는데 3학년 정도 되고 나니까 애들이 놀린다고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대신에 유튜브나 게임이나 이런 거는 하지 않는 조건으로 스마트폰을 사주게 됐고. 안녕하세요. 교정이 알고 싶다 교알TV 교정과 전문의 형재영입니다. 이번에 둘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지금껏 생활하던 패턴이나 환경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데, 오늘은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저의 기준에서 느끼는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실 전문가도 아니고 특별할 게 없지만 아이 교육에 관해서는 관심도 많고 진심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잡고 조금이나마 생각을 나누고자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특별히 제한하는 간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먹고 싶은 간식 전부 다 주는 편이고, 나중에 칫솔질만 잘하기를 강조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그런지 탄산음료를 잘 마시지는 않고 주스나 이온 음료를 더 즐기는 것 같다 말고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치아에 가장 안 좋은 간식은 치아에 찐득하게 붙게 되는 젤리나 마이쮸 같은 간식입니다. 치아는 매끄러운 표면만 있는 게 아니라 튀어나온 부분과 깊게 파인 홈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파인 부분에 음식물이 붙어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간식을 먹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먹고 난 이후에 치아의 파인 홈에 찌꺼기가 남은 게 있냐 없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의 경우에는 꾸준히 아이 칫솔질을 체크해주고 칫솔질을 할 때는 옆에서 지켜봅니다. 처음에는 부족하면 어디가 부족한지 조금 더 강한 힘을 주도록 설명해주고, 필요하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칫솔질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반복되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들도 확인하지 않아도 잘하는 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습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힘드시겠지만 좀 더 강하게 칫솔질 습관을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습관이 잘 잡혔다고 생각이 들어도 확인을 안 하면 언제든 대충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주말 정도에는 꾸준히 칫솔질 검사를 하고 칫솔질을 직접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흔들리는 치아라든지 충치 위험성이 있는 치아들을 계속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치아가 불편해도 무서워서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고,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야 알려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주 할수록 좋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체크해 주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아가 계속해서 교환하게 되는 초등생들은 부모님들이 한 번씩 봐주시는 게 아이들의 습관 형성에도 좋고 건강한 치아를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칫솔질을 주기적으로 봐주기 때문에 특별히 치과에 데려가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3개월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받으라는 설명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를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칫솔질을 철저히 하는 아이들과 부족한 아이들을 동일하게 검진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방학 때 시간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칫솔질을 잘 되는 아이들은 겨울방학 정도에만 정기검진을 받으셔도 되지만, 치아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아이들은 치과에 정기적으로 3개월 이내 기간으로 방문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9시 취침은 어렵습니다. 일단 초등학교 고학년을 기준으로 학원 자체가 9시를 넘어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아이들은 학원이 끝나고 집에 오면 배고프다고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약간의 간식을 주다 보면 현실적으로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학원 숙제까지 하다 보면 11시, 12시 넘어가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첫째 아들도 12시가 되더라도 안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그때는 가차없이 불을 끄고 취침 준비를 시작합니다.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의 건강과 성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잠자는 총 시간을 8시간 이상으로 하고 여유가 되는 날은
10시간 정도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에 TV를 없애는 집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사놨던 TV를 특별히 많이 보지는 않지만 일단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알려진 것처럼 부모님의 평상시 생활 모습이 아이가 배운다는 생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TV를 없애고 TV보다는 책을 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TV를 없앤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집에 있다 보면 적막함과 어두움을 피하기 위해서 무의식 중에 TV를 틀어놓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리나 빛에 따라서 시선이 가게 되고 아이들은 더욱더 쳐다보게 되는 일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TV를 없애지 않은 이유는 적어도 아이들 앞에서는 TV를 틀지 않을 자신이 있기도 하고 이를 조절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의 상황도 고려해 봤을 때 무조건 막기만 하기보다는 적당한 미디어의 노출과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TV를 놔두고 시간을 정해서 보는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보고 싶을 때인데 보통 아이들이 잠들고 난 이후나 집에 없는 시간에만 TV를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야말로 저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게 제 어린 시절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저 역시 현재 중독인 건 아닌지 걱정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데요. 갖가지 알람들로 인해서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핸드폰을 보게 되지만 아이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최대한 안 보려고 노력하기는 합니다. 아이와 함께 있는 동안에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것만큼 제 아이도 따라 본다는 생각을 갖고 조심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혼자 있는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보지만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멀리 치워두려 노력합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제한하려는 제 말에 힘이 실리게 되고 아이들도 아직까지는 별다른 말 없이 제 말을 잘 따라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를 한정해서 게임을 특별히 막았던 기억은 없습니다. 지금도 하고 싶어 하는 게임을 특별히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집에 닌텐도 스위치부터 태블릿 PC, 플레이스테이션까지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TV와 마찬가지로 없다고 아이들이 안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학교나 학원에서 친구들과 대화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게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에 게임 자체를 막는 건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고 게임 시간을 조절해 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정해진 게임 시간이 지나면 가차없이 꺼버리고 가족 간의 대화에서는 게임 이야기 자체를 꺼내지 못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저도 부모로서 많이 부족하고 어렵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제가 하고 있는 바를 설명드려 봤습니다. 부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